오늘은 정도전이 죽음을 자초했던 발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이미 왕위에 올랐을 때는 상당히 나이를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후계 구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 정도전은 그 이성계와 후계자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정도전은 이성계에게서 이방원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왕위가 적절하지 않다며 가장 나이가 어렸던 방석을 후계자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방원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북동생 방석은 물론이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정도전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왜 장수감인 이방원이 아닌 당신 아기에 불과했던 이방석을 거론해서 결국 자신의 명을 재촉했냐는 하나 같은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는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전의 모친이 정도전을 낳기 몇 년 전에 원나라 공녀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정도전의 모친이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한창 산길을 헤매던 중에 발을 헛디뎌서 언덕을 아래로 굴렀었는데 얼마 후에 한 정체불명의 사내가 그 여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그 공녀는 이제까지 동족인 고려 사람도 원나라 사람도 아닌 전혀 다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기존에 보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한 건장한 사내였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했지만 전혀 언어조차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유창하게 고려말로 그 여인을 알아듣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설화가 우리나라가 서양인 사람들한테 코리아라고 불리게 된 그 어원은 당시 외국인들한테 고려를 코리아로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나이의 정체는 당시 원나라
그런데 당시 원나라는 한창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던 시기였던 반면에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마르코 폴로라는 한 사람이 원나라를 누비고 있던 시기와도 맞물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려인 사람도 이따금씩 목격을 하곤 했었던 거죠. 한창 원나라가 고려 사람들을 공료로 데리고 가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마르코 폴로는 그 여인에게 책 한 권을 건네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원나라에게 짓밟히고 있다면서 그 책은 바로 성경이었는데 그 일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라면 당시 유럽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한테는 성경을 금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방인한테 건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금기시했던 건 아닙니다. 그것도 신분에 따라서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시대였던 거죠. 마르코 폴로야 당시 로마에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었던 가문이었는지 항상 성경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이 다윗이 한창 왕위에 있을 때 한창 후계자를 고민했었던 때였고, 그때 그 전에 이 성전을 마련하고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더니 성전은 네 아들 때에서 허락하겠다는 계시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성경 내용의 영향으로 그 정도전의 모친이 훗날 정도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해주고 가르쳤다는 후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도전은 자라서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태조 이성계한테서 비슷한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 왕이고, 다윗의 경우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지으려는 했던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잠겨 있지는 않은가 하는 나만의 추측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렇게 정도전은 자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실을 이방원에게 들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의 계획은 끝내 그는 이방원이 3대 조선의 왕으로 재위를 하면서 오늘 또다시 많은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된 거죠. 이처럼
조선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선을 마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다고 오해를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조선은 그렇게 어쩌면 이 정도전의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역제 왕조는 대부분 피를 흘렸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라든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도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죠. 이제 요즘은 문무대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운 새로운 나라들은 대부분 피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책을 리뷰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